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등교 개학을 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네, 뭐 여튼 오늘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낙지볶음. 야채 잔뜩 넣고 빨간 고추장에 고춧가루 팍팍 넣고 착착착착착. 오늘의 점심 메뉴는 낙지볶음. 낙지. 오. 양배추도 채 썰어서. 양파도 채 썰어서. 이렇게 채를 써는 이유는 숨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낙지. 낙지는 익으면 작아지기 때문에 좀 큼지막하게 썰어줄 거예요. 내가 왜 낙지볶음을 한다 했을까? 멋있게 팍팍 이렇게 넣었는데 안 돼. 고춧가루, 올리브유. 얼마만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간은 만들면서 더 보겠어요. 한 스푼, 두 스푼, 작은 한 스푼 더. 양이 지금 많아 보이지만 숨이 죽으면 적당한 양이 될 거예요. 일로 와. 뭔지.
첫 번째 영상은 낙지 볶음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어떤 고양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설명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설명하는 글, 영상은 정말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설명문을 쓸 때, 설명 방법을 활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바로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리 과정을 설명하는데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겠죠. 지금부터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글쓰기 단계인데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계획하기입니다. 자, 여행을 떠나봅시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떠나고 싶어집니다. 이참에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랑 가지? 누구랑 여행을 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아니면 부모님?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언제 갈지도 정해야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한 계획하기도 비슷합니다. 여기 이 학생이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글을 쓸지를 정합니다. 글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글을 쓰는 목적.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글의 방향이 아무래도 명확해지겠죠. 다음으로는 그 글을 읽을 독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상 독자라고도 하죠.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예를 들어 예상 독자가 주제에 대하여 흥미나 관심이 있으면 글을 쓰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이끌어내기부터 해야 할 겁니다. 지적 수준. 아무래도 예상 독자의 지적 수준이 높으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반대로 지적 수준이 낮으면 어려운 말은 피해 줘야겠죠.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이해도. 얼마나 주제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하기 단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죠. 근데 우리는 글을 쓸 때 무작정 펜을 들고 덤벼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이나 잡지, 신문, 백과사전 등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여러분들과는 살짝 거리가 먼 전문가와 면담, 인터뷰를 하고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TV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 찬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방법은 주제와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3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먼저 내용 조직하기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내용을 조직한다는 것은 개요를 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요는 어떻게 짤까요? 먼저 모든 내용이 주제와 관련되어야 하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또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문 개요를 작성할 때는요, 설명문의 체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구분하고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개조식으로 보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글 한번 쓰기 너무 어렵죠? 이제 4단계 초고 쓰기 단계입니다. 네, 초고 쓰기는 그냥 쓰면 됩니다. 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했던 내용들을 쓰면 되는데 개요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겠죠.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완성도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쳐쓰기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의 방법인데 먼저 추가는요. 초고를 썼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내용이 빠진 것 같을 때 보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삭제는요. 글을 쓰긴 썼는데 이 내용은 왜 썼지 싶은 게 있을 때 지우는 거고요. 세 번째 대치는 이 말보다 다른 말을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바꾸는 게 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구성은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쳐쓰기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한 5단계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용 생성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싶으면 다시 계획하기 단계로 가도 되고, 초고를 썼는데 내용이 부족해. 그러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내용을 모으고 또 조직하고 글을 쓰고 고쳐 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계를 배웠으니까 이제 글을 쓸 때 무작정 초고부터 쓰지는 않겠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친구는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